휴스턴 대 골든스테이트 경기 시작으로 오늘 NBA 두 경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시리즈에서 보이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언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얘네들이 원래 골스가 휴스턴한테 맞대결 15연승 중이었었다가 그거를 휴스턴이 2승 1패 정도로 많이 좀 회복을 했다. 그리고 올 시즌 내내 딱 첫 경기, 그때 연장 간 경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언더 게임이 많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시리즈 내내 언더 게임들이 정말 많아요. 그나마 직전 경기는 215점이나 나오면서 좀 점수가 난 경기였었는데 오늘도 203.5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런 좀 족적들을 보니까 언더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일단은 휴스턴의 홈 경기입니다. 휴스턴이 1, 2차전이 홈 경기였었는데 내일도 이제 다시 5차전 홈으로 돌아오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가운데 지표 보시면 제가 이제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둘 다 이제 4경기밖에 안 해가지고 지표가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둘 다 이렇게 점수가 정말 안 나는 것들 198.8점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휴스턴이 지난번 경기 때 패배한 이후로 라인업을 좀 재검토를 하겠다. 지금 예상 라인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여기서 좀 3빅? 나 일단 2빅을 많이 쓸 것 같아.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라든지 아니면 아담스 이런 애들의 출전 시간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휴스턴 대 골스 경기를 얘기를 하면서 휴스턴이 골스의 이제 하이포스트 쪽 그 자유투 라인 근방에 있는 페인트 좀 바로 앞에 거기서 볼을 잡으면 공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나마 지난번 경기 때는 조금 그게 통하긴 했었어요. 그전 경기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결국 106대 109로 패배를 했다. 사실 이게 지난번 경기 휴스턴은 3점슛도 23개 중에 11개가 터졌거든요. 벤블릿이 그야말로 폭발을 했었죠. 대신에 또 한번 제일런 그린이 잠수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일런 그린이 벤치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조금 보여요. 제일런 그린이 사실 지금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얘가 터지기만은 5매분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휴스턴 입장에서는 좀 효율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발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븐 아나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뛸 것 같아. 그리고 팔이 있음도 얘도 휴스턴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이 친구의 활약도 정말 좋았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메 우도카 감독이 왜 라인업 재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지 알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도 오펜 리바가 13개였는데 그 이제 휴스턴은 이랬는데도 자유투가 61.3% 31개를 얻어냈잖아요. 2차 찬스, 세컨 포트 찬스가 되게 많았는데 자 이게 제가 보이는 것 중 하나 이런 게가 있어요. 휴스턴이 이 골스와의 시리즈 동안 아담스, 생군, 자바리 3빅을 쓰는 라인업 제가 이걸도 종종 썼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휴스턴이 정규 시즌인데도 3빅을 쓸 때 보니까 오펜시브 레이팅도 정말 좋고 디펜시브 레이팅 수비도 미스매치 대응이 꽤나 된다. 그래서 3빅 구간이 플러스 39.2에다가 이 리바운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오펜시브 리바운드 비율이 54.5%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시즌 막바지 때도 휴스턴이 이렇게 3빅을 쓸 때 생각보다 수비가 잘 되기도 하고 오펜 리바가 미쳤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골스는 지금 퀸튼 포스트를 쓰자니 공격도 완전 말아먹기도 하고 수비면에서도 미스매치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그린을 센터로 쓰고 있고 이게 수비가 굉장히 잘 되는데 근데 높이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담스도 있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세이몬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휴스턴이 내일 라인업 조정이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지만은 골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3빅한테는 미스매치 이런 매치업 헌팅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먹히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내일은 휴스턴을 좀 좋게 보고 싶네. 그러니까 이게 두 팀의 만남 때는 매번 저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정말 빛난다. 특히나 휴스턴은 원래부터 뭐 수비가 좋은 팀이고 골스도 좋은 팀인데 지금 이 골스는요 이 스몰 라인업 그린을 센터로 쓰는 이 스몰 라인업 수비가 정말 좋았었잖아요. 그린이 상대를 하이포스트에 묶어두는 것들 이후에 그냥 휴스턴이 워낙에 원래부터 야투가 별로인 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데 근데 이 스몰 라인업한테 휴스턴이 3빅으로 빅 라인업으로 하는 게 장점만 챙기고 지금 약점인 미스매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디펜시브 레이팅이 82.8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휴스턴이 빅3를 쓸 것 같기도 합니다. 3빅 라인업을 빅 라인업을 많이 쓴다면 그게 오히려 골스한테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아마 그러면 오펜 리바 시도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 저는 매번 말하지만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하면은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매번 해놨었는데 글쎄 휴스턴이 뭐 지난번에는 3점이 터지고도 졌지만은 자유투가 워낙에 발목 잡은 것도 있었었고 한 번 더 휴스턴을 좀 믿어보고 싶네. 이게 휴스턴에 오면서 시리즈가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휴스턴을 한번 좀 좋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휴스턴이 3빅을 써가지고 골스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오펜 리바를 많이 챙겨가지고 골스의 공격 기회는 줄이고 본인들이 많이 가져간다면 이거는 언더오버는 사실 좀 애매해요. 난 203.5는 좀 낮다고 보긴 하는데 휴스턴이 3빅 라인업으로 가면은 일단은 골스의 공격 이런 기회는 많이 좀 뺏어갈 거란 말이죠. 오펜 리바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지표상으로도 언더오버는 사실 좀 애매한 것 같고 저는 휴스턴 쪽을 조금 좋게 보고 싶네요. 이거는요 저는 오히려 휴스턴의 3빅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 경기가 있는데요. 레이커스가 홈 경기입니다. 저는 얘네들 시리즈 말할 때마다 레이커스는
대단히 홈발을 잘 받는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미네소타가 레이커스 원정 한번 잡았었잖아요. 그리고 홈에서 두 경기를 전부 챙겨갔습니다. 이래서 되게 팽팽한 시리즈예요. 전 재밌을 것 같은데, 내일도 사실은 미네소타가 그렇게 막 뚫리는 건 없다고 보여요. 뭐 시리즈 동안 이제 돈치치가 좀 장염이 걸렸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지난번 경기 때는 레이커스가 사실은 좀 잘 들어간 날이잖아요. 지난번 경기 때 돈치치, 르브론, 그리고 하치무라, 리브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잘 뽑았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팀의 3점이 40%가 터졌는데, 지난번에 114대 116으로 레이커스가 패배를 했는데, 그날은 팀의 전반적인 공격이 꽤나 잘 풀린 날이었었거든요. 어쨌든 그 경기에서 가장 보였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오펜 리바. 미네소타가 오펜 리바를 18개를 가져갔고 레이커스보다 공격을 10번을 더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유투 같은 것도 많이 얻어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레이커스는 주전들을 엄청 갈았었습니다. 돈치치랑 르브론이 46분을 뛰었거든요. 거의 뭐 쉬는 시간이 없다시피 한 거죠. 하치무라도 한 41분 뛰고 DFS도 40분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제 레이커스는 더 이상 이제 헤이즈를 안 쓸 것 같습니다. 헤이즈는 미스매치 대응이 안 돼요. 고베어는 그게 되는데 헤이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DFS가 지난번 40분을 뛰었고 아마 이 라인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벤치에서 득점을 해줄 선수가 너무 없습니다. 벤치 포인트가 지난번 경기 때 25대 6으로, 심지어 이것도 미네소타에서 디민첸조가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근데 나즈리드가 잘하기도 하고 벤치 포인트 차이가 많이 났었고, 특히나 레이커스가 르브론은 나이가 워낙에 많고 돈치치도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그 레이커스는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4쿼터. 레이커스의 4쿼터가요 이래요.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제가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4쿼터만 본 거거든요. 4쿼터만. 레이커스의 4쿼터는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득점이 꼴찌입니다. 꼴찌. 17.3점으로 독보적인 꼴찌예요. 16개 팀 가운데 꼴찌고, 그리고 2차적인 지표로 봐도 넬 레이팅 4쿼터 때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레이커스는 마이너스 42.9로 리그 꼴찌예요. 꼴찌. 반대로 미네소타는 4쿼터 때 플러스 42.9겠죠. 레이커스를 다 잡아왔었으니까. 4쿼터 때 차이가 극심하게 난다. 이런 TS, 슈팅의 효율 지표 같은 거 보면은 레이커스가 이것도 꼴찌예요. 40.3으로. 그야말로 레이커스는 안 그래도 지금 주전들을 갈아쓰고 있는데 4쿼터 때 체력적인 문제가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상대한테 많이 좀 따인다. 이게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레이커스가 지금 로테이션도 8인 로테이션을 돌고 있기도 하고, 선수가 워낙에 없습니다. 벤치에서 기대치가 얘는 오늘 터져주겠지 이런 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4쿼터만 가면 일단은 자빠지게 보이고, 지난번 경기 때도 4쿼터 때 32대 19로 13점 차를 뒤졌으니까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저는 미네소타가 조금 더 좋은 팀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었어요. 이게 뭐 레이커스가 이길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미네소타가 진짜 저점만 아니라면은 이렇게 헤이즈가 없을 때, 7% 헤이즈가 없을 때, 지난번에 4분 썼잖아요. 너네 헤이즈 없냐? 그러면 높이가 낮겠네. 우리 오펜 리바 시도 많이 하겠다. 나즈리드 쓰고 고베어 갖다 받고 랜들이나 맥다니스 전부 다 맹렬하게 좀 하는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네소타가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기반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었고, 그런 면에서 미네소타가 조금 더 좋은 게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무리 레이커스가 홈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지난번 경기도 터졌는데도 졌잖아요. 저는 미네소타가 좀 평균치만 해준다면은 미네소타의 5.5 프렌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시리즈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되게 좀 미네소타를 좀 좋게 보는 입장인 거고, 레이커스도 분명히 홈발이 심한 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뭐 이거를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미네소타가 전술면에서도 그렇고 레이커스는 상성도 나쁘지 않고 미네소타의 진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언더오버는 안 보고 그냥 5.5 프렌 정도, 그거는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